일단 오늘 이제 결제를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아 교정이 진짜 보자 어릴 때 한 번,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성인 돼서 이제 시도를 한 번 한 치과에서 하다가 시도했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과를 가서 실제로 이제 초기 단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과에서 거의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브라켓 그거를 했고, 그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네 번째네요. 그러니까 저는 교정을 한 네 번 한 사람인 거죠. 치아 교정 네 번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 같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냥 저와 뭔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에 저는 알프 치아 교정이라는 거를 이제 알프 장치라는 거를 하게 됐고, 일단 6개월은 그 의사분이 자기를 믿고 한번 해보자고 했고, 그냥 한번 기록용으로 남겨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을 뜨고 왔고, 상하게 본을 뜨고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링 테스트 같은 거, 오스테오팟인가 그런 거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근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금니로 꽉 깨물었을 때 이 살이 버틸 수 있는 힘이랑, 뭐 치아를 벌리고 있을 때 아니면 특정 막대기 같은 거 한번 물고 있을 때 그런 거 테스트하고, 뭐 어깨 약간 간지럼 태우면서 버텨보라, 팔 내리려고 하는 거 버텨보라,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일단 뭐 선생님을 정말 믿고 그냥 해봅니다. 이미 뭐 결제도 했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왔고, 결국에는 상하의 어떤 그 전방으로의 성장을 만들고자 이걸 하는 거죠. 하악이 이제 갇혀있다. 그리고 제가 앞니랑 밑니 충돌이 너무 심해서 뿌리가 정말 너무 짧고 정말 심하거든요. 이게 제가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 충돌이 잘 담기진 않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뭐 치아 교정을 많이, 제가 이제 좀 특이 케이스일 수 있죠. 근데 그냥 한 가지 확실하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결국엔 제가 이제 기도가 굉장히 좁고 호흡을 잘 못해요. 호흡을 잘 못하면은 뇌는 이제 이 상황을 잠을 잘 때 지식 상태라고 지식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이갈이를 시키고 별짓을 다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턱관절 환자가 뭐 정신적으로 예민하다,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다른 문제, 다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수면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예민해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턱관절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솔루션이 정말 시원하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사 앞에서 예민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처음에 약속과 혹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엔 좋은 의사분을 만나는 것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잘 치료가 되고 해서 뭐 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워낙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치과만 거의 뭐 20개, 뭐 30개, 거의 30개 가까이 갔을 거예요, 못해도.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 제가 만약에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서 죽어요. 그때 너무나 이 얘기들을 다 못한 게 아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제고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이게 절대 다수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일은 존재하고, 그런데 이 환자들이 놓여있는 환경은 굉장히 고립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의료인분들도 사실상 본인이 이 문제를 겪지 않으면 절대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거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완전 절대 주류가 아니고 완전히 비주류 중에 다 비주류거든요. 특히 뭐 치아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제가 과거 이런 걸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막 99년도인가 뭐 그때부터 연구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주류로 편입이 전혀 안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죠. 이게 근거가 부족하던지 뭐 결과가 과학적으로 진짜 입증이 어렵다든지 뭐 기타 등등 시행착오는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희망을 걸어본다고 저는 걸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얼굴 다 공개하면서 이런 주제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멋있는 얘기 하고 싶어요. 폼난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이성 만나는 얘기, 이성 잘 만나는 얘기, 뭐 이성한테 인기 있어지는 뭐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뭐 온갖 이제 그런 팬시한 걸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칙칙한 어떤 음침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제 삶에 이제 깊이 이제 들어왔고, 저를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이거를 빼고 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네요. 얘기는 뭐 길어졌고 뭐 주저리 얘기했는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뭐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이게 네 번째 교정이고, 제가 시도해봤던 거는 이제 뭐 어릴 때 치아 교정, 어릴 때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3급 부종교합인가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턱관절 문제랑 그런 게, 이런 뭐 금리 같은 것도 하면서 뭐 교합의 편차, 그다해서 뭐 견치유도 기타 등등 쭉쭉쭉 오고 뭐 하다가 어쨌든 비강호흡,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도 이번에 많이 갔는데 다 이제 비중격 그 수술을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해보고 제가 안 되면은 그냥 비중격 난곡증 수술을 하려고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자세도 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약간 올챙이 배가 되는 그 골반 전방 경사랑 굽은 어깨, 뭐 거북목 이런 게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체중이 평균 체중 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평생 저는 이 올챙이 배가 이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북목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알프로 진짜 상악이 뭔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기타 등등 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틀 테스트, 이거는 이제 그 비밸브 협착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는 비밸브는 일단은 큰 비밸브 재건술은 일단 큰 수술이고 비중격도 많이 휘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비중격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상태고,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 공개하고 참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뭐 이왕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멋있는 거 아니고 완전히 사회적인 어떤 죽음이랄까요? 사회적으로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사실 이걸 또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이제 조루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이유는 몰랐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 이갈이가 심했어요. 지금은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치아가 항상 자고 일어나면 흔들흔들 거렸는데, 저는 그게 자고 일어나면 근육이 느슨해진 것처럼 치아들도 자고 일어났으니까 느슨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치아 뿌리가 지금 제가 거의 없거든요. 앞니 쪽이랑 위아래 쪽이랑. 그런 상태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갈이라는 거를 실제 다른 테스트, 다른 장치도 해보면서 알게 됐고, 근데 이런 조루도 결국엔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이제 사정작용이 일어나니까 다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머리카락도 많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머리가 계속 빠졌고, 이것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호흡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잘 돼가지고 저도 건강하고 강하고 그런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짓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 반성은 많이 하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거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원인이라는 게 있겠죠. 과학적으로 그게 규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지. 근데 저는 좋아지길 바라면서 그냥 그 과정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많이 심각한 문제인데,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는 건 사실 제 거의 첫 영상이죠. 거기에 나온 이거 덕분에 제가 이제 그 좀 문제가 그래도 살만해졌던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이걸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뭔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뭐 여러분이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건강은 정말 재능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뭐 부모가 이걸 신경 써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 체력 이거 완전 재능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힘들다, 쉽진 않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는 길어졌는데, 네 어쨌든 힘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댓글이나 뭐든지 간에 무조건 인터넷에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항상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 안 하면은 다 나만 이런 줄 알고 나만 다 이상한 사람 되고 다 힘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의사 선생님보다 전문가일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항상 그 권위에 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에 나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평 불만 할 수 있죠. 이 세상이 잘못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걸 기록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논의가 될 거고, 그래야지만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치료가 돈이 많이 되죠.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돈이 되어서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되면 연구가 자연스럽게 많이 되겠죠.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치과에서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치열하잖아요. 치과 의사분들도 개원의가 막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연구를 하겠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거를 만드는 것까지가 되면 전 좋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막 AI 의사를 만들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전혀 없고요. 그냥 일단은 그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그냥 이게 논의라도 되면 좋겠어요. 환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있으면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도 힘이 뭉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변화의 조짐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뜻있는 의사분들이 본인들의 연구를 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환자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겪는 사람들, 뭐 교정을 하다가 혹은 크라운을 하다가 보철 치료하다가 뭐 임플란트를 하다가 뭔가 턱관절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으려면은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뭔가 많아야 되는 거죠. 케이스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끝.